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로몽입니다. 오늘도 계좌 먼저 공개하고 시작합니다. 왼쪽의 미국 직투 계좌는 1억 4,900만 원 수익 중이며 오른쪽의 두 번째 미국 직투 계좌는 550만 원 수익 중입니다. 그리고 현재 환차액으로 크게 수익을 보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은 5,900만 원 수익 중으로 현재 기준 총 2억 5천만 원 수익 중입니다. 자, 현재 미국 증시를 살펴보면 S&P 500은 현재 무려 7일 연속 상승 중입니다. 어제 1분기 GDP 발표가 있었는데 마이너스로 발표가 나오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더 부각이 되었죠. 그러면서 증시는 큰 폭의 하락으로 시작을 보였는데 이걸 다 말아 올려버리는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자, 먼저 어제 1분기 GDP 발표를 보면 2022년 1분기 이후 3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현재 관세 우려로 경기 침체 우려가 심한데 실제로 마이너스로 발표가 나왔고 어제 나스닥은 마이너스 2% 넘게 하락 출발하기도 했죠. 그런데 시장이 대체 이걸 왜 말아 올렸을까? 이 부분을 살펴보면 관세로 인한 일시적인 데이터 오류일 수 있다 라는 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현재 발표된 GDP 역성장은 관세 때문에 데이터 오류가 있다 라고 바라보는 시선들이 꽤 많습니다. 즉 일시적인 데이터 오류라는 것이죠. 왜 이런 생각들을 하느냐? 실제 기본 국내 수요가 더 잘 나타난다는 민간 국내 구매자에 대한 데이터, 그러니까 재고 변화와 순수출, 정부 지출을 뺀 GDP 데이터를 보면 플러스 3%로 나왔다는 데이터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관세로 인한 일시적인 부분들을 빼면 사실 미국 경제는 그리 엄청 나쁘지는 않다 라고 바라보는 해석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애틀란타 GDP 나우의 2분기 GDP 전망이 발표되었는데요. 다행히 플러스 2.4%로 발표가 나온 겁니다. 물론 매번 경제 지표를 보고 수정되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일시적일 수도 있다 라는 기대감이 생길 수 있는 데이터죠. 그래서 지금 중요한 부분은 관세로 인한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 제반 등이 과연 일시적인 거냐 아니면 일시적이 아닌 거냐,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예측 불가능의 영역입니다. 다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야 일시적인지 아닌지 알 수 있겠죠. 그러니 우리는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일시적이어도 자산 상승을 누릴 수 있는 그 전략을 세워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제 PC 물가지수도 발표되었는데요. PC 물가지수는 예상치에 부합했죠. 그리고 어제 주식시장 흐름을 보면 GDP 역성장 발표 이후 경기 침체 우려가 부각되면서 주식시장은 큰 하락으로 시작했습니다. 트럼프가 취임하자마자 바로 1분기 GDP가 마이너스 성장을 보여버린 겁니다. 이 사태를 그렇다면 트럼프는 대체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체 어떻게 무마하려고 할까요? 네, 트럼프는 바로 남탓 시전을 해버립니다. 주식시장이 급락으로 시작하니까 바로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렇게 글을 씁니다. 이건 트럼프의 주식시장이 아니라 바이든의 주식시장입니다. 저는 1월 20일까지 임기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곧 관세가 적용되기 시작할 것이고 기업들이 기록적인 수치로 미국으로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번영할 것이지만 먼저 이 바이든의 똥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며 이것은 나의 관세 정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단지 바이든이 나쁜 수치들을 남기고 떠났다는 것 뿐이죠. 하지만 미국 번영이 시작되면 그건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조금만 참으세요 라는 의견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게 뭐냐, 작년 2024년 1월, 그러니까 바이든 임기 마지막 해 주식시장이 AI 강세장으로 폭등할 때는 트럼프의 주식시장이라고 말을 해버리더니 2025년 4월 주식시장이 폭락할 땐 바이든의 주식시장이라고 말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니 탓. 말 그대로 역대급 무대표 대통령이긴 합니다. 자, 그리고 냉정하게 트럼프의 의도를 파악해보면 임기 초반에 문제들 다 일으켜버리고 이걸 최대한 바이든 탓으로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경제를 호황으로 만들어서 내가 미국을 살려냈다는 시나리오, 이게 트럼프의 큰 틀에서의 의도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지금 경제가 무너지고 주식시장이 하락하고 있는 것은 다 바이든의 똥이다. 그러나 이제 나로 인해서 이 바이든의 똥을 치우고 미국은 역대급 경제 호황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 그때까지만 참아라 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하냐? 네, 결국 트럼프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역대급 호황을 만들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은 참아야 하는 구간, 버텨내야 하는 인내의 구간이다 라는 점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차트를 한번 살펴봅시다. S&P 500 일봉을 살펴보면 하락 추세 상단선에서 그동안 계속 저항을 받으면서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여왔는데 이번에 여기를 드디어 돌파해줬습니다. 저항선을 돌파해서 올라가 버리면 그 저항선이 이제 어떤 역할이 되어야 진짜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씀드렸죠? 네, 저항선이 지지선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 그래야 휩소, 속임수가 아니고 진짜 돌파를 해줄 가능성이 올라간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행히 여기서 지지가 보입니다. 지금 차트적으로는 긍정적입니다. 즉 지난 4월 저점을 더 깨기는 쉽지 않다. 최악의 경우 쌍바닥 또는 지루한 박스권 장세다 라는 가능성에 베팅하는 것이 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긍정적으로는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라는 시나리오를 생각해 둬야겠죠. 현재 S&P 500은 7일 연속 상승했는데요. 과거 20년 데이터를 살펴봤을 때 6일 연속 상승했던 해 데이터를 보면 6일 연속 상승했던 해는 단 한 번을 제외하고 모두 다 플러스로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하지만 최악의 경우 쌍바닥 또는 박스권을 제가 왜 얘기했냐? 네, 딱 한 번 하락으로 마감한 해가 지금과 매우 유사한 시기 바로 2018년 미중 무역 전쟁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올해는 자산을 불리는 해보다는 자산을 축적하는 웅주의 해다 라고 여러분이 포커싱을 하시면 마음이 좀 더 편안하실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현금 비중이 중요하고 언제 얼마나 매수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리밸런싱과 언제 얼마나 매수해야 하는지 이 모든 것은 멤버십에서 실시간으로 자세하게 다 공유드리고 있으니 올해 기회를 잡아서 나도 자산 좀 불려보고 싶다 싶은 분들은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어제 시장이 끝나고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먼저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발표부터 살펴보면 진짜 너무나 깔끔하고 완벽했다 라고 쉽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출과 EPS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고 클라우드 성장도 괜찮았고 향후 가이던스 역시 긍정적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실적 발표 무려 주가가 플러스 7%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소 CEO의 발언을 살펴봐도 AI는 당분간 끝나지 않는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티아 나델라는 클라우드와 AI는 모든 비즈니스 생산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며 성장까지 가속화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AI 인프라, 플랫폼, 애플리케이션 전반에서 현재 혁신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죠. 그리고 메타의 실적 발표를 살펴봐도 역시 너무나 깔끔한 실적 발표입니다. 매출과 EPS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고 하루 활성 유저 수 역시 이번에도 또 증가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메타 역시 실적 발표 5% 상승 중이며 왜 주가가 쌀 때 매수해야 하는지 아시겠나요? 5줄 구간에서는 실적이 아무리 잘 나와도 이런저런 핑계로 주가가 크게 하락하지만 웅줍 구간에서는 비슷한 실적이 나오더라도 다른 핑계로 주가를 상승시키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웅덩이에서 줍줍해야 하는 이유죠. 그리고 메타 CEO 저커버그의 발언을 보면 중요한 해에 강력한 출발을 알렸다. 커뮤니티는 계속 성장 중이며 비즈니스 부분 실적도 매우 좋은 상황이다. AI 안경과 메타 AI에서 큰 진전을 이루고 있고 심지어 메타 AI는 월간 사용자 10억 명에 육박한다 라며 AI 투자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실적은 다행히 잘 나와주고 있지만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 금리 인하, 관세 등 정말 너무 이게 중요한 상황인데 이제 이런 소식들이 슬슬 들려올 겁니다. 5월에 팔아라 라는 소식부터 제 지금 썸네일처럼 5월부터 10월까지 최악의 구간이다 라는 내용들이 슬슬 들려오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공유드리겠습니다. 이제 5월이 시작됐는데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구간 평균을 보면 가장 최악의 구간이 맞고 상승 확률도 가장 낮고 수익률도 가장 저조한 구간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최고의 구간은 언제일까요? 네, 11월부터 4월까지로 수익률로 보나 상승 확률로 보나 최고의 구간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11월부터 4월까지의 그 구간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최고의 6개월 있는데 어떻게 올라갔는지 살펴보면 네, 데이터와는 좀 다르게 오히려 이번엔 마이너스를 보여준 6개월이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부분이 뭐냐? 높은 확률로 최고의 구간이고 높은 확률로 최악의 구간으로 나뉘겠지만 모든 것은 평균일 뿐이고 데이터일 뿐 무조건 100%로 그렇게 흘러간다 라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반대로 최고의 구간 11월부터 4월까지 현재 마이너스를 보였다는 점을 보면 반대로 최악의 구간 이번 5월부터는 오히려 긍정적일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 현 시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닥은 지나갔을 확률이 높다라는 최선을 바라보면서도 쌍바닥이나 또는 박스권 장세 정도는 대비해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전 올해를 자산을 불리는 해로 바라보기보다 자산을 축적하는 웅주의 해 그리고 버텨내야 하는 인내의 해라고 올해를 바라보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올해 결국 이 비트코인을 매도할 것이고 이 비트코인을 매도한 돈으로 미국 주식을 추가 매수할 계획입니다. 원칙대로 계속 비트코인 매도 시내로 기다리고 있고 제가 원하는 매도 신호들이 보이면 과감히 매도 후 미국 주식으로 옮길 생각입니다. 그렇게 전 올해 남들보다 더 많이 매수할 것이고 남들보다 더 싸게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웅덩이가 지나가고 나면 금융자산 10억을 달성하게 될 겁니다. 시간을 활용해 기다리면 될 뿐이죠. 조급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기다리면 기회는 또 옵니다. 그리고 그때 기회를 또 잡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올바른 방법을 최대한 오래 끈기 있게 지속하는 겁니다. 이게 제가 알고 있는 성공하는 방법입니다. 공부든
운동이든 투자든 사업이든 올바른 방법을 가지고 최대한 오래 끈기 있게 지속하는 것. 저와 함께 투자하시고 저와 함께 최대한 오래 지속해 보시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